자, 25번부터는 부정방정식 형태의 중복점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냥 정수 XYZ의 모든 순수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의미 아닌 정수가 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데 문제를 째려보니까 다 조건. 아이고, 그냥 정수라고 준 이유가 뭐냐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더하기 절대값 Z 합이 10인데 절대값 X를 씌우는 순간 각각이 전부 다 0 이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잖아요. 일단 의미 아닌 정수 체계는 완성이 됐다. 근데 제가 개념 때 언급했는데 절대값이 등장하면은 이 안에 있는 녀석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두 가지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0이 가능한 경우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 왜? 0이 아닌 숫자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0은 절대값 0은 그냥 0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수가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0이 될 때랑 0이 아닐 때를 구분을 해줘야겠다. 근데 지금 세 개 전부 다 0 이상이니까 좀 불쾌했는데 나 조건이 좀 막아줬습니다. x랑 y랑 곱해서 0이 아니래요. 바꿔 말하면 x도 0 절대 아니란 거고 y도 절대 0 아니란 거죠. 곱해서 0 안 나오려면 둘 다 0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절대값 x가 0 이상이었는데 x가 0이 아니니까 절대값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0이 빠졌으니까. 같은 논리로 y도 0이 안 되니까 절대값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이상이다. 그럼 이제 x랑 y는 가질 수 있는 부호가 플러스랑 마이너스 모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따가 나중에 후처리를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y도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이걸 고려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z는 0 이상이기 때문에 0은 부호가 딱히 하나밖에 없고 부호 하나밖에 없고 종류 하나밖에 없고 0보다 큰 숫자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으니까 곤란하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z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구분을 해줘야지 내가 겹치지 않게 모든 경우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가장 골치 아픈 z가 0인 경우. 그러면 여기 위에 가식에다가 z에 0을 집어넣어 버리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10이 되고, 그런데 얘네들은 각각 1 이상이랬으니까 하한선이 0이 아니어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빼기 1 해주셔가지고 얘네들은 0 이상, 얘도 0 이상 해가지고 2H8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x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고 y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니까 두 가지 부호가 돼서 2의 제곱. 그 다음에 그냥 단순 산수 계산해 주시면 36이 나옵니다. 그 다음 z가 0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z가 1 이상이다. xy처럼. 따라서 이 경우는 그냥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더하기 절대값 z가 10인데 전부 하한선이 1로 막혀 있으니까 0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모두가 1씩 빼줬고요. 그러면 우변도 3을 빼줘가지고 7로 바꿔줬고, 그러면 3H7을 먼저 구한 다음에 x가 가질 수 있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y도 플러스 마이너스, z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총 2의 세제곱을 곱해줘서 계산해주시면 288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언급했던 절대값 관련된 주제가 제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는 요 문제 유형으로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아니라 부정방정식 형태로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 26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세정수 ABC의 모든 수쌍을 구하시오. 가조건은 또 평범하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가 나왔고요. 나조건, 아까랑 비슷한 느낌인데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를 곱했더니 0이 아니다. 그러면 각각의 수가 전부 0이 아니어야 되죠. 0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0 돼버리니까. 그 말인즉슨 A랑 B가 다르고, 그 다음에 B랑 C랑도 다르고, 그 다음에 C랑 A도 다르다. 즉 세 숫자가 모두 다르다. 문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인데 세 숫자가 모두 다른 케이스를 다 조사해야만 되는가? 그래서 약간 거부감이 들면 낫으로 가는 거고, 까짓 거 도전해보자 하면 그냥 세면 되는데 저는 낫을 택했습니다. 왜냐? 이 숫자가 너무 커요. 12.
셋 다 다르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아 보여서 일단 낫부터 도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일단 가조건을 얼로 생각하고 나 조건에서만 낫을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가조건 얼은 그냥 평범한 중복조합 기본 유형이니까 3H12 잡아가지고 계산하시면 91가지가 나오고요. 낫을 생각해보면 A가 B가 아니고, 그리고 B도 C가 아니고, 그리고 C도 A가 아니니까 낫을 걸면 and가 or 또는으로 바꾸고 부정문이 다 equal로 바뀌니까 A는 B거나 B는 C거나 C는 A다. 그러면 낫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개가 일치하고 한 개는 다르거나, 맞죠? 모두가 다른 거에 반대니까 둘은 일치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세 개가 싹 다 일치하는 경우, 요게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일치하고 한 개가 다른 경우는 A는 B랑 같고 C가 다른 경우, B랑 C가 같고 A가 다른 경우, A랑 C가 같고 B가 다른 경우, 요 세 가지가 있고 셋 다 일치하는 경우는 A는 B는 C. 오케이. 그럼 A랑 B랑 같고 C가 다르니까 요 A랑 B랑 같다를 써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에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C가 12가 되는 건데, 이건 이제 별 수 없죠. 개수가 다르잖아요. 열심히 나열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 나열하다 보면은 A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쭉 나열하다 보면은 중간에 A랑 C랑 같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세다 보니까 우연히 이거를 걸르지 못하고 체크해버린 순간 이 문제 틀려버리는 거죠. A랑 B랑 같지만 C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즉 A랑 C랑 같아지는 순간이 절대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주의해서 이거를 날렸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실전에 나왔으면 진짜 무서운 문제입니다. 얘를 거르는 걸 놓치기가 쉬워가지고, 특히 현장 수능에서는 이런 거 놓치면 진짜 끔찍하게 되죠. 검토 자체가 불가능해져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부터 본인이 설계한 가정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아무튼 그래서 일일이 날려가지고 세보니까 6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논리로 B랑 C랑 갖고 A가 다른 경우도 6가지 나오고요. A랑 C랑 갖고 B가 다른 경우도 세보면 6가지 나와요. 그 다음에 셋 다 같은 경우는 셋을 합쳐서 12가 나오는 거니까 4, 4, 4 딱 한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낫이 몇 개 안 나오네. 그래서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1 해가지고 19를 만들어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70이라는 답이 나온다. 그 다음 27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내 자연수 ABCD입니다. 자연수란 말을 보자마자 얘네들 하한선이 1로 막혀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 읽어보니까 또 가조건은 무난하게 4개를 합치면 22이다. 오케이. 나 조건 ABCD를 다 곱했더니 3의 배수가 아니래요.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려면 A랑 B랑 C랑 D 모두 다 3의 배수가 아니란 뜻이니까 이 ABCD가 가질 수 있는 변수의 형태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형태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 ABCD 중에서 이 형태를 가지는 것이 몇 개인지 모르겠고 이 형태를 가지는 게 몇 개인지 모르겠잖아요.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 바로 경우를 나눠본다. 총 4개니까 얘가 4개, 얘가 0개인 경우, 얘가 3개, 얘가 1개, 2개, 2개, 1개, 3개, 0개, 4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껏 해봐야 5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3A 플러스 1 꼴만 4개인 경우, 그래서 A는 3A 플러스 1, B는 3B 플러스 1, C는 3C 플러스 1, D는 3D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문자로 잡은 변수들에 대해서도 변수의 하한선을 꼭 조사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 소문자 ABCD가 전부 1 이상이었으니까 대문자들의 범위는 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가 됐으니까 속 편하고, 이 4개씩을 가조건에 대입해 봤더니 1, 1, 1, 1 총 4가 빠져가지고 18이 되는데, 그럼 다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개수인 3으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대문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으로 잘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괜찮구나.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은 4h6이 돼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면 84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 케이스, 만약에 3a 플러스 1꼴이 3개가 되고 3a 플러스 2꼴이 하나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전에 3a 플러스 1꼴이 4개였을 때 다 빼가지고 이걸 18로 만들고 3으로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수 형태가 나왔는데, 내가 여기를 1을 추가시켜버리면 3d 플러스 2를 만들어버리면 이 5를 22에서 빼버리면 17이 나와버려가지고 이 3의 배수를 3의 배수라 앞에 있는 계수 3을 나눌 수가 없죠. 17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러니 요 경우는 이러한 A, B, C, D를 내가 만들 수가 없다. 정수가 그 3의 배수를 다 더했는데 17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탈락. 그 다음 만약에 3A 플러스 1이 2개고 3A 더하기 2꼴이 2개가 나온다면 여기가 2이고 이게 2고 이런 형태로 만약 구성이 된다면 여기를 다 합쳤을 때 6인데 22에서 얘 6을 빼주면은 얼마죠? 16이 되니까 3A, 3B, 3C, 3D를 더했을 때 16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면 16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따라서 이것도 탈락.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챘겠다. 다음에는 1개, 3개면 2개, 2개, 2개 이렇게 바뀌면 다 더했을 때 7인데 22에서 7이 빠지면 15가 돼가지고 3의 배수로 만들 수가 있게 됐잖아요. 오케이. 이 경우는 된다. 따라서 그 경우를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거를 보자마자 안 게 아니고 한번 얘 테스트 해본 다음에 방금 한 거를 머릿속으로 그냥 해가지고 얘 안 되네, 얘 안 되네, 얘 되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암산이 안 되면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직접 수를 넣어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럼 3a 더하기 2꼴인 변수가 하나, 둘, 3개고 아닌 것이 한 개 있는 거죠. 그럼 이 4개 변수 중에서 이렇게 되는 변수를 골라와야 되니까 그 경우의 수인 4C3을 까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여기 뒤에 끄트머리 붙어 있는 합계 7을 22에서 빼주면 15가 되고요. 그게 3a 더하기 3b 더하기 3c 더하기 3d가 되는 거니까 다 약분 3으로 약분해주면 대문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5가 나온다. 그럼 또 간편하게 4H5를 통해서 56이란 답을 끌어낼 수 있고, 그럼 4C3 곱하기 56 해서 224란 답이 나오니까 위에 거랑 합쳐주면 308이라는 답이 쉽게 나온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28번입니다. 이거는 평가 문제랑 약간 유사한 느낌이 있었는데 얘 별로 안 어려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가 있다. 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D 더하기 2다. 우리가 배운 부정방정식의 형태는 얘가 적당한 상수로 떠야 되는데 상수가 아니라 뜬금없이 맨 변수가 나왔잖아요. 뭔가 이상해. 일단 넘어갑시다. 근데 밑에 보니까 A, B, C 더한 게 밑에도 있고 D 더하기 2도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랑 나를 섞어서 뭔가를 하라는 뜻이구만.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D 더하기 2를 이렇게 바꾸거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요거로 바꿔줘야 될 텐데 가급적 정수가 나오는 게 보기 편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D 더하기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줬어요. 그러면 4D 더하기 2가 0부터 10 사이가 되죠. 그런데 D 더하기 2는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4 곱하기 정수의 개수, 그 형태의 수는 4랑 8밖에 없죠. 즉 D 플러스 2는 1과 2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럼 결국 두 가지 경우수밖에 없네. 그래서 그 경우수를 다시 가조건에 넣어줘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 되거나 그리고 d 더하기는 1 또는 d 더하기 2가 2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거의 3배인 6이 된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중복조합 문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2번 케이스, 요 케이스는 3h3 곱하기 2h1인 거고요. 밑에 케이스는 3h6 곱하기 2h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산수니까 계산하시면 손쉽게 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다. 29번 이 문제부터 좀 어려워요. 세 개의 문자 x, y, z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택한다. 이걸 읽은 순간 일단 중복조합 문제군 생각되고, 얘를 일렬로 까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라. 가 x랑 y가 딱 한 번만 서로 이웃해라. 그러면 x, y로서 한 번 이웃하거나 밑에다 쓸까? x, y가 딱 한 번 생기거나 y, x가 딱 한 번 생겨야 함. 그 다음 똑같네. y랑 z랑 한 번만 이웃해라. 즉 yz가 딱 한 번 나오거나 zy가 한 번만 나와야 함. z랑 x가 한 번만 이웃하니까 zx가 한 번만 나오거나 xz가 한 번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일단 한 번은 확실하게 이웃해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x, y가 먼저 등장하는 경우부터 생각해보면, 첫 번째 x, y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 x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자는 x밖에 없죠. 그래야지 x 한 다음에 y랑 만나가지고 한 번만 이웃한다. 한 번만 이웃하고, 그 다음에 이번엔 y랑 z랑 또 한 번만 이웃하라고 그랬으니까 y 바로 다음에 붙을 수 있는, y가 또 쭈르륵 y가 계속 쭉 가다가 z랑 한 번은 이웃을 해줘야 되죠. y랑 z랑 한 번은 이웃해줘야 되니까 형태가 지금 x 가다가 한 번 y랑 이웃, y 쭉 가다가 z랑 한 번 이웃. 그 다음에 다 조건을 보려면은 z 하다가 마지막에 x랑 이웃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x가 좀 더 있을 수도 있잖아. x. 그래서 x로 쭉 오다가 y로 쭉 오다가 z로 쭉 가다가 x, 그 다음에 다시 x 쭉.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 여기 점점점 쳐놓은 x랑 y랑 z랑 x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몇 개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총 나열하는 경우가 10개입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이 배열을 완성시킬 때 필수 조건은 x, y, z, x 이 4개는 필수죠. 한 번씩 이웃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깔아 놓은 거고 x, y, z, x.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이 x의 개수를 a개, 그 다음에 y에서 z로 바뀌기 전까지 나오는 y의 개수를 b개, z에서 x로 갈아 끼기 전에 나오는 z의 개수를 c개, 그 다음에 끄트머리는 x가 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d개 라고 하면 필수 요소가 x, y, z, x 4개였으니까 나머지 6개를 이 a, b, c, d가 나눠 먹어야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6이라고 세팅할 수 있어서 중복조합인 4h6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거지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변화의 개수가 제한된 경우죠. x에서 y로 딱 한 번만 변해라, y에서 z로 딱 한 번만 변해라, z에서 x로 딱 한 번만 변해라, 이렇게. 근데 문제는 지금은 x, y, z, x처럼 이제 알파벳 순으로 변형시켰는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y부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x, y, z의 순서를 배열시키는 경우의 수는 총 3팩까지죠. 즉 지금 내가 x, y, z, x만 보여드렸는데 x, y, z를 배열한 경우 수가 뭐 x, z, y도 있을 거고 y, z, x도 있을 거고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각각마다
경우수가 다 똑같겠죠, 결국. 알파벳 순서만 바뀐 거지 나열하는 원리 자체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샘플 하나만 이렇게 경우수를 구한 다음에 문자의 순서를 배열하는 경우수 3팩을 구해서 곱해주면 전체 경우수가 나온다고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면 모든 알파벳을 다 써보면 납득이 돼요. 아 근데 실제로 경우수 풀 때 이런 게 직관적으로 납득 안 되면 다 써보는 게 맞습니다. 나도 학생 때 경우수 파트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알려줘도 납득 안 되는데요? 다 써봐서 그냥. 그래서 그 후에 납득한 경우도 많아. 아 그냥 다 보여줄게. 내가 아까 보여준 거 x, y 먼저 이웃, 그 다음에 y, z 이웃, 그 다음에 z, x 이웃 이 경우가 이 경우고요. x, z, y 순으로 간다는 얘기는 x랑 처음 이웃하는 놈이 z, z 쭈르륵 가다가 그 다음에 이웃하는 것이 y, 그 다음에 쭈르륵 가다가 y랑 이웃하는 것이 x. 그 다음 이 경우는 y, x가 먼저 이웃. 그럼 y, y, y 쭉 오다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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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쭉 오다가 다음에 이웃하는 것이 z. 또 z, z, z 쭉 가다가 마지막에 또 z랑 y랑 이웃도 해야 되니까 y. 그래서 y, x, z, y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먼저 y랑 z 먼저 이웃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z랑 x랑 이웃을 시키고 그 다음에 x랑 y랑 이웃을 시키고, 마지막 것도 이번엔 z랑 x를 먼저 이웃시킨 다음에 x랑 y를 이웃시키고 y 다음에 다시 x랑 이웃시키면 가나다를 다 만족. 마지막도 z, y 먼저 이웃시키고 y랑 x 이웃시키고 마지막은 또 x랑 z랑 이웃시켜야지 가나다 전부 만족. 다음 써보면 납득이 돼요 사실. 꼴랑 6개밖에 안 되니까 나열해서 수능 때 안심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어설프게 직관성에서 틀리느니 그냥 나열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확통의 장점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게 30번. 아까는 x, y, z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10개라 그랬는데 이번엔 1, 2, 3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8개래요. 구성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쭉 나열했는데 나열한 숫자를 앞에 것부터 x1, x2, 땡땡땡, x8이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숫자를 이렇게 8개를 나열했는데, 전 보통 나열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열하는 장소를 써줘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는 숫자가 만약에 1, 1, 2, 3, 1, 2, 3, 1 이렇게 나왔으면은 얘가 x1, x2, x3, x4 이런 느낌이군 하고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 그런데 다음을 만족시키는 경우수를 구하시오. 가 xn과 xn 플러스 1이 달라지는 n은 3개다. 뭔 소리냐? 이웃하는 것끼리 다른 게 3개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꿔 말하면 그 숫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다르다는 얘기는 숫자의 변화가 총 3회 일어났다. 그럼 위에 내가 아무렇게나 잡은 샘플 케이스를 보면은 얘 보니까 1, 1은 그대로 갔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고, 이 1에서 2로 바뀐 케이스가 가 조건에서 제시한 케이스랑 같은 거죠. 달라졌잖아요. x2랑 x3이랑. 얘도 달라졌으니까 x3, x4 다르다 쓰는 거고, 또 달라졌어. 또 달라졌어. 또 달라졌어. 얘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해당되는 게 아니네. 아무튼 3번만 발생하는 게 제한 조건이고, 두 번째 이웃한 것끼리 더했을 때 3 나오는 것은 총 2개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숫자 재료가 1, 2, 3이니까 합쳐서 3 나오려면 1, 2로 되거나 2, 1이 될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런데 그거를 가 조건이랑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나 조건에서 제시한 게 1, 2 또는 2, 1이 나오는 게 2번 나오라고 한 거잖아요. 자연수 n의 개수가 2라 그랬으니까. 근데 위에서는 숫자의 변화가 발생하는 게 총 3회를 했습니다. 근데
1, 2도 결국 바뀌긴 바뀐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숫자가 바뀌는 케이스가 1, 2 또는 2, 1 합쳐가지고 두 번 나오고 1, 2가 아니라 1, 3 또는 3, 1이 나오고 2, 3, 3, 2가 나오는 케이스는 이 중에 하나가 나오는 케이스는 1회가 돼야 되는 거죠. 왜? 3번 변화해야 되는데 그중 2번의 변화는 1, 2거나 2, 1로 고정됐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서 가져와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직관적으로 봐도 안 와닿으면 저도 해석 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변화가 3번 생긴다는 걸 알겠어. 그럼 변화되는 경우가 뭐가 있는데 1에서 2로 가거나 2에서 1로 가거나 1에서 3으로 가거나 3에서 1로 가거나 2에서 3으로 가거나 3에서 2로 가는 게 있지. 몇 개 안 되네. 그 다음에 문제 다시 읽는 거야. 나에 의하면 더한 게 3 나오는 게 2번이다. 얘랑 얘 합쳐서 2번 나온다. 그 다음에 가족 간에서 숫자 변화가 총 3번 발생하랬으니까 요 6가지 중에서 3개를 끄집어 와야 되는데 그중 2개는 요 놈이고 나머지 한 놈이 요 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헷갈리면 싹 다 나열해 놓고 분석하는 게 속 편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아까 내가 말한 게 1, 2, 2, 1은 확실히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타트가 1, 2로 시작되는 경우를 한번 고려해 봤어요. 그래서 처음 숫자의 변화가 처음에 숫자가 1, 1, 1, 1, 1 쭉 오다가 이렇게 쓴 금나면 좋겠다. 그래서 오다가 2로 한번 바뀌었어. 또 계속 2, 2, 2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변화는 2, 3으로 가거나 2, 1로 가거나 2가지 경우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본 게 1에서 한번 2로 바뀌고 2 다음에 다시 1로 바뀌는 경우 생각해보고 처음에 1에서 시작하다가 2로 한번 바뀌고 2에서 3으로 바뀌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미 여기서 1과 2에서 한번 바뀌었고 2에서 1로 한번 바뀌었고 총 변화의 개수는 3번이라며요. 그럼 다음에 1 다음에 또 뭔가 새로운 숫자가 와야 될 텐데 가능한 경우가 2 또는 3이죠. 그런데 나 조건에 의해서 이웃한 것끼리 합쳐서 3 나오는 거는 2번만 나오랬어요. 그런데 이미 얘네 둘 합치면 3이고 얘네 둘 합치면 3이잖아요. 2번 다 발생해 버렸기 때문에 다시 2가 오게 되면은 안 돼. 3으로 끝나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1, 2, 1, 3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경우수는 처음에 1, 2로 시작했는데 다음에 2 대신에 1 다음에 변한 숫자를 3으로 결정해 버리면 마지막 변화가 3, 1로 가거나 3, 2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 조건에서 이웃한 것끼리 더해가지고 3 나오라고 그런 게 2개였는데 1, 2, 3, 1로 변하든 1, 2, 3, 2로 변하든 간에 이웃해서 합쳐서 이웃한 걸 합쳐서 3 나오는 경우는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 애초에 탈락. 2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가 한 번 있고 그 다음 1, 2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 1로 시작하는 경우는요. 2, 1로 시작했는데 1에서 다시 1에서 변할 수 있는 경우수가 2 또는 3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 1, 2로 간 다음에 또 2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그 변화는 1 또는 3이죠. 그럼 아까랑 비슷한 논리 아니야? 여기서 2에서 1로 한번 바뀌었고 1에서 2로 한번 바뀌었는데 이웃한 거가 3 되는 게 이미 2번 등장했음. 따라서 마지막 숫자가 1이 나오면은 이웃한 것의 합이 3이 나오는 게 3번 나오기 때문에 탈락. 3을 고를 수밖에 없다. 밑에 케이스는 2에서 1로 한번 바뀌었는데 1, 3으로 해버린 순간 3 다음에 오는 숫자가 1이건 2건 간에 이웃한 것끼리 합쳤을 때 3 나오는 것이 한 번밖에 안 등장하기 때문에 탈락. 와, 그럼 모든 걸 조사한 거 아닌가?
1, 2로 시작하는 경우랑 2, 1로 시작하는 경우. 아니죠. 스타트가 꼭 1, 2랑 2, 1이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스타트가 1, 3일 수도 있고 3, 1일 수도 있고 2, 3일 수도 있고 3, 2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모두 조사하면은 총 4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조사는 원리는 아까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되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경우의 수 세는데 좀 센스가 있으면 제가 지금 1, 2, 1, 3이란 경우랑 2, 1, 2, 3이라는 경우를 캐치했잖아요. 그럼 센스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요 배열을 그대로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야? 1, 2, 1, 3을 그대로 뒤집으면은 3, 1, 2, 1이잖아. 이렇게 변하는 게 오케이 되면은 반대도 되겠지. 마찬가지로 2, 1, 2, 3이 오케이였으니까 이 순서대로 별하는 거랑 역순 별하는 거랑 당연히 똑같이 잘 성립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건 경우에 있어서 직관력 좋은 친구들. 안 되면 그냥 다 하면 됩니다. 그냥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케이스 까는 데만 한 세월 걸렸는데, 자, 문제는 숫자가 총 8개잖아요 그러면 1, 2, 1, 3은 4개만 까는 거니까 요 1 앞에 올 수 있는 1의 개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끝난 다음에 2가 시작될 텐데 거기에 추가되는 2의 개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2에서 1로 바뀐 다음에 5는 1 개수가 있을 거고, 마지막 3으로 바뀐 다음에 끄트머리에 더 붙을 수 있는 3의 개수가 있을 텐데, 그 각각의 개수를 A개, B개, C개, D개로 하면은 전체 8개를 깔아야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4가 된다. 그래서 4H4 계산하시면 35개. 근데 2번, 3번, 4번 케이스 전부 다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테니까 다 35, 35, 35 해서 다 합치면 140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9번이나 30번이나 둘 다 최종적으로 산수 내리는 과정은 별로 안 어려운데, 얘를 변화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변화의 개수를 제한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 생각 방식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색 변화에 대한 끝판왕 문제가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확통 쭉 공부하다가 아, 이제 30번을 맞추고 싶어졌다 싶으면 꼭 한번 다시 복습을 하면 됩니다. 얘는 30번 급이에요. 31번. 빨간 공 4개, 파란 공 4개, 노란 공 4개가 있다. 그리고 같은 색의 곡은 구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저는 보자마자 빨간 공 A, 파란 공 B, 노란 공 CCC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머니 ABC에 넣는데요. 그럼 이것도 그려놓고, ABC 바구니 그려놓고, 조건이 뭐냐? 빨간 공이 담긴 주머니 개수는 2다. 그럼 빨간 공을 줘야 되는 장소가 정해져야 되니까 샘플로 A, B를 잡겠습니다. 그럼 빨간 공 4개를 두 주머니에 넣으려면은 경우수가 몇 개 안 나오죠? 3, 1이거나 2, 2거나. 그럼 첫 번째 분류가 나왔습니다. 일단 빨간 공을 주는 바구니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그 다음 이 두 주머니에다가 빨간 공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나누는 경우의 수. 이렇게. 그러면은 빨간 공을 주는 경우의 수는 현재 A, B를 골라야 되니까 이걸 고르는 경우 수가 3C2. 그리고 만약 3개 1개로 분배할 거면 A 3개, B 1개 주는 경우랑 A 1개, B 3개 주는 2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6가지고, 공평하게 2개 주면은 딱히 뭐 변화 안 생기니까 바구니를 고르기만 하고 2개를 주기만 하면 되니까 3가지만 나옵니다. 됐어. 가조건 완료. 나조건. 빨간 공이 담긴 주머니에는 파란색과 노란색이 적어도 하나 들어있다.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합시다. 파란 거, 노란 거를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남는 공들도 옆에다가 씁시다. 이제 이걸 나눠줘야 되니까. 나조건도 클리어. 다조건. 모든 주머니에는 적어도 하나의 공이 들어있다.
근데 가, 나 조건을 통해서 이미 A, B는 잔뜩 들어있잖아요. 즉, 다 조건이 요구하는 바는 뭐죠? C를 비워두지 마라. 이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남아있는 공이 B, B, C, C 종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바구니에다가 그러니까 바구니를 비워놓지 말라 그러면은 보통 한 개를 미리 주고 시작하잖아요. 문제는 바구니에 미리 주고 시작하는 게 B가 될지 C가 될지 다 애매하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C가 0이 되는 경우를 그냥 빼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아예 C를 비워놓는 방법. 그래서 저는 낫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전에 케이스가 3개 1개로 쪼갠 경우 빨간 공을 이 경우에서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남는 B랑 남는 C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B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 A랑 B랑 C랑 합쳐서 A랑 B랑 C를 합쳐서 2개를 나눠 먹는 거니까 3H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란 공 C도 마찬가지로 3개의 바구니를 합쳐서 공 2개를 나눠 먹는 거니까 3H2. 그래서 4C 곱하기 4C에서 36까지가 나오고, 그런데 빼고 싶은 건 C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말인 즉슨 A 바구니랑 B 바구니를 합쳐서 2개를 가져가야 되니까 낫은 A 플러스 B가 2인 경우, 그리고 C도 마찬가지로 바구니 C에 주면 안 되니까 대문자 A 더하기 대문자 B가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2H2 곱하기 2H2가 돼서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빼기 낫을 하면은 36 빼기 9니까 27이 되고, 27을 답이라고 하면 안 되고 위에서 미리 구해놓은 빨간 공을 주는 경우의 수 6가지를 같이 곱해줘서 6 곱하기 27 해가지고 162를 만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빨간 공을 2개 공평하게 준 경우. 근데 어쨌거나 남는 공은 B, B, C, C다 보니까 이 남는 공을 주는 경우의 수가 위의 경우의 수랑 다를 바가 하등 없죠. 그러니까 똑같이 27가지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 공, 노란 공 주는 경우 수가 27개고 빨간 공을 결정하는 경우 수가 위에서 3가지라고 결정시켜 놨으니까 3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3 곱하기 27이 81이 되니까 둘을 합쳐서 243인가? 가 답이 될 거예요. 오케이. 아이고 힘들었다. 그 다음 드디어 경우의 수의 마지막 문제. 자, 32번입니다. 5명의 학생 A, B, C, D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검은 공 11개 보자마자 A 곱하기 10을 써주고요. 같은 종류의 흰 공 9개 보자마자 B가 9개 있다.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공을 나눠줘, 그 5명한테 이 공을 나눠줘야 되는데 가조건 5명 모두 검은 공을 최소 1개 이상 받아라. 오케이. 모두가 A를 1개 이상 확보. 그런데 나 조건 A가 받는 검은 공의 개수는 B가 받는 거의 2배이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경우 수를 싹 다 생각해 볼게요. 일단 B가 최소 1개 이상이니까 얘가 만약 딱 1개라면 A가 가져야 되는 검은 공의 개수는 2개가 되겠죠? 이 경우 하나. 그 다음 B가 받는 검은 공의 개수가 만약에 2개로 불어나면 A가 받는 검은 공의 개수는 2배가 돼야 되니까 4개. 그 다음 만약에 B가 3개를 가지면 A는 6개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11개란 말이에요. 그럼 보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11개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니까 문제 없음. 두 번째 케이스도 검은 공이 아직 11개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근데 맨 위에 케이스는 이게 6개, 3개, 9개, 10개, 11개, 12개 11개가 넘어가 버리네.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검은 공 기준으로 내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수가 꼴랑 2개밖에 안 나오네. 이 2가지를 분류해서 풀어야겠다. 그래서 나 조건에서 나오는 분류해야 되는 케이스가 일단 2가지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 다 조건 5명의 학생 A, B, C, D
E가 받는 흰 공의 개수가 각각 3 이하다. 이 B를 나눠 먹긴 나눠 먹는데 전부 다 3개 이하씩 먹어야 되고, 그 다음 E는 학생 D보다 공을 2개 더 받는다. 그러면 가장 큰 수부터 생각해 볼까요? E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공의 개수는 3개. 그럼 D는 자동으로 그보다 2개 덜 받아야 되니까 1개고요. 그 다음 E의 개수를 하나 깎으면 여기가 2개. D는 아무것도 안 받음. 더 이상 내릴 수 없죠. 그러면 다 조건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 경우랑 요 경우 해가지고 총 2가지밖에 안 나오네. 그럼 나 조건과 다 조건을 함께 섞어가지고 케이스를 분류하면 4가지 경우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4가지 정도는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A, B, C, D, E가 있고, 첫 번째 케이스, 나로 인해서 생기는 첫 번째 케이스, 검은 공 2개, 검은 공 1개. C, D도 검은 공 각각 1개씩. 그럼 전체가 원래 11개였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썼으니까 남는 A가 5개고요. 그리고 다에 의해서 또 케이스를 나눴어요. E가 B를 2개 가지고 D는 하나도 안 가지는 거, E가 B를 3개 가져가고 D가 하나 가지는 거. 그럼 요 경우는 B가 전체 9개인데 7개가 남은 거고, 얘는 B가 전체 9개인데 4개를 썼으니까 5개가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에다가 요 로마 숫자 1 케이스를 보면, 일단 A, B는 더 이상 검은색은 건들면 안 돼요. 남은 5개는 C, D, E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C가 갖는 개수, D가 갖는 개수, E가 갖는 개수를 합치면 5개다. 즉 얘를 계산해주면 3H5가 되니까 21라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흰색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흰색 같은 경우는 이미 D랑 E에 대한 주제는 끝났고, A랑 B랑 C한테 합쳐서 7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라고 쓰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까먹지 않았나요? 이거 각각 3개 이하로 받아야 돼요. 즉 0부터 3 이하로 제한된 것만 써야 됩니다. 근데 3개 합쳐서 7인데 각각이 3개 이하로 제한돼 있으면 너무 한정적이니까 중복 조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능한 숫자 조합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7을 3 이하로만 구성해 보려고 해보니까 7은 3 2개랑 1 하나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3 하나를 줄여서 3 1개랑 2 2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서 더 안 나와요. 왜냐면 3을 다시 죽여버리면 2, 2, 2가 되니까 6밖에 안 돼가지고 7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정방정식에다가 상한선, 하한선을 이렇게 강하게 제한시키면 가능한 경우수는 요거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요 3, 3, 1을 A, B, C한테 적당히 배분해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는 전체 3팩까지 해서 3, 3이 중복되니까 2팩을 나눠가지고 3가지. 그 다음 3, 2, 2 같은 경우도 요 3개를 A, B, C한테 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3팩 나누기 2팩을 하면 되겠죠. 3가지. 따라서 여기 있는 21가지에다가 3 더하기 3을 곱해줘서 계산하면 126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4가지 경우수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여전히 A 5개를 CD한테 주고 이번엔 DE한테 4개를 준 상태에서 남은 B 5개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검은 공 5개 주는 경우수는 여기 21가지 똑같이 나오겠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검은색은. 그래서 이렇게 21가지를 재탕해서 썼고요. 그 다음 B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이 A랑 B랑 C랑 합쳐서 총 5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제가 답안지 쓸 때 실수를 했네요. 4가 아니라 5입니다. 얘도 지워주시고, 그러면 3개 합쳐서 5인데 상한선이 전부 다 3으로 막혀 있습니다. 근데 얘는 5랑 큰 격차 안 나니까 전체에서 한번 낫을 빼볼게요. 그럼 전체 경우수는 3H5 해가지고
7C5가 돼서 7C2랑 같고 7C는 계산해보면 21가지. 아닌 케이스는 상한선이 3까지니까 낫은 상한선 3을 초과하는 거죠. 즉 4나 5가 섞여 있으면 된다. 그럼 두 가지 케이스. 5가 섞인 경우는 500, 4가 섞인 케이스는 410 이 케이스니까 500을 ABC한테 배분하는 경우의 수는 3팩 나누기 2팩 해서 3가지고 410을 ABC한테 분배하는 경우 수는 3팩까지 6가지. 그럼 전체 21가지에서 9개를 뺐으니까 경우 수가 12가지가 나옵니다. 요게. 따라서 여기 위에 있는 21가지랑 12가지를 곱해서 252가지를 만들어냈어요. 됐죠? 그 다음 나 조건에서 만든 검은 공의 제한 A가 4개, B는 2개 가져가는 거. 그걸 깔아봤습니다. 여기 A, B, C, D, E예요. 그럼 4개, 2개, 6개, 7개, 8개, 9개 썼으니까 A는 현재 11개에서 9개를 썼으니까 2개가 남고, 아까 B를 분류하는 거는 아까 똑같이 D가 B를 아무것도 안 가지고 E가 2개, D가 B를 하나 가지고 E가 B를 3개 가지는 경우. 그러면 검은 공 2개 남은 거를 C랑 D랑 E한테 나눠주는 경우 수는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2인 케이스랑 똑같네요. 3H입니다. 그 다음 이 흰 공 나눠줄 때는 이미 위에서 구해놨잖아요. 경우의 수를. 흰 공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어디서 구했었냐면 1-1에서 구했습니다. 여기 7을 331, 322로 주는 경우의 수 6가지였네요. 그래서 이걸 재탕해 와가지고 쓰면은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3C는 3H는 4C이니까 6 곱하기 6해서 36가지. 이게 세 번째 케이스.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2인 거는 똑같은 거니까 3H를 재탕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D랑 E한테 이렇게 B를 1개, 3개 주는 경우의 수도 위에서 12가지라고 구해놨으니까 얘도 재탕. 3H2 곱하기 12를 해주면 6 곱하기 12가 돼서 72가 됩니다. 아, 드디어 4가지를 다 구했다. 그래서 토탈 126가지, 252가지, 36가지, 72가지를 싹 다 더해주면 486가지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공과 흰 공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데, 여러분이 실전에서 만나는 평가 문제 같은 경우도 절대로 두 자릿수만큼 분류하지 않습니다. 다 이 정도 느낌으로만 분류가 될 테니까 반드시 이 정도 레벨은 훈련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의 정의부터 보면, 주사위나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경우 같이 동일 조건에서 어떤 시행을 반복할 때, 여러 번 할 때 각 시행 결과가 다른 거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 뭐 가위바위보를 내가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그 영향 안 주잖아요. 물론 현실은 심리전이 있기 때문에 좀 걸리긴 하는데, 그런 거 빼고 그런 경우는 각 시행을 독립적이라고 하고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 사례가, 평가원은 거의 다 주사위 아니면 동전 던지기, 가끔 교육청들은 가위바위보를 좋아합니다. 왜 평가원은 가위바위보를 안 내냐? 가위바위보 하려면은 이기는 경우, 비기는 경우, 지는 경우를 다 고려야 되는 건 좀 귀찮거든. 그래서 평가원은 의도적으로 결과가 얘다 아니다로 딱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가능한 주사위랑 동전을 선호한 것 같고요. 교육청은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가위바위보도 낼 거야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것도 독립시행이죠. 바구니는 공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오고, 이 짓을 여러 번 하면, 반복하면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를 뭐 5번 한다, 주사위를 뭐 10번 던진다, 이런 멘트 나오고. 그래서 그 확률 공식이 모티브가 얘죠. 주사위를 5번 던지는데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아마 공식을 5C3
6분의 1 세제곱, 6분의 5 제곱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그 원리가 뭐냐면 1의 눈이 3번 나오는 게 1, 1, 1 제발 받아라 하고 나머지는 1이 아닌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이 일단 3번 나와야 되니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3번 필요하고 6분의 1이 그러니까 1이 아닌 것 6분의 5가 2번 나온다. 그런데 1의 눈 3번 나오는 것이 이러한 배열만 있는 게 아니라 1, 1, 1과 아닌 것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오니까 이걸 1료로 변하는 경우 수는 전체 5팩인데 3개가 똑같은 거니까 3팩 이 2개가 똑같은 거니까 2팩을 한 거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이 마치 5C3처럼 해석할 수 있으니 그리고 마치 5번 중에 3번은 1의 눈을 골랐고 2번은 1의 눈을 고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팩토리얼을 써서 공식을 표현하지 않고 5C3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시행의 확률의 근본은 뭐냐, 이렇게 단일 확률을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이 확률이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앞에다가 써준다가 더 중요한 겁니다. 특히 저 배열하는 경우의 수 갖고 시비 거는 게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작년 수능 30번인가? 그게 얘였습니다. 독립시행 확률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 한 방으로 끝내는 게 나온 게 아니고 이 1의 눈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갖고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즉 5팩, 3팩, 2팩을 다 깔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구하라고 등장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개념까지 같이 섞어서 냈었다.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좀 쉬운 것부터 가보면 그걸 이제 밑에 공식화해 놓은 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방금 했던 거 주사위 눈 1 이게 사건 A라 그러면 확률이 6분의 1인 거고 이것을 5번 반복할 때 3번 일어나려면 5C3 6분의 1 세제곱 6분의 5 2제곱 이거 쓴 거죠. 근데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면 좀 헷갈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샘플 갖고 합니다. 얘가 제일 와닿아. 구체적인 숫자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 써놨죠. 독립시행의 확률은 사건이 일어날 확률 1개와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프로게이머가 게임을 이길 확률이 90%다. 엄청난 놈이네. 그래서 10번 게임을 하는다.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아무 제한 조건 없이 그냥 8번만 이겨라 라고 하면 일단 8번은 이기긴 이겨야 되니까 10판 중에서 8번은 승리 10분의 9의 8제곱 그럼 2번은 지니까 10분의 1의 제곱 패배 확률. 그런 다음에 승리 8번이랑 패배 2번을 배열하는 경우 수가 필요하죠. 대전 그 경우의 수. 그래서 전체 10번 중, 그러니까 전체 나열 수는 10팩인데 승리 8개가 구분이 안 가니까 8팩. 패배 2번도 구분이 안 가니까 2팩 해가지고 10C8.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장난질을 치면 이렇게 하는 거죠. 8번 이기긴 이기는데 연속으로 계속 이겨라. 이런 경우 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배틀하는데 8번 연속 이기려면은 첫 판부터 시작해가지고 8번을 쭉 이기는 경우랑 첫 판 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쭉 이기다가 막판 지고 그 다음에 처음 2판 지고 나머지 다 이기고 말고 더 있나요? 없잖아. 그러니까 경우 수가 꼴랑 3개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제한을 걸어서 앞에를 바꾼다. 그래서 3 곱하기 승리 8번 10분의 9 8제곱 패배 2번 10분의 1제곱. 그리고 좀 다르게 한번 해보면 처음 3번은 연타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는 네 맘대로 5번 이겨라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있을 때 처음 3번은 승이니까 승리가 확정적이니까 10분의 9의 세제곱 쓰고, 나머지 7번에서는 승리 5번과 패배 2번이 남아있는데 승리 5번 해야 되니까 10분의 9 5제곱, 패배 2번 해야 되니까 10분의 1제곱. 그리고 나서 이 승리와 패배를 나열하는 경우수가 7팩 나누기 5팩 2팩이니까 75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네, 8번 이긴 다음에 한 번 지고 다시 한 번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9번 이기는 거 아니야? 네. 아, 8번. 아, 내가 말을 잘못 썼네. 8회 연속 이기고 딱 8번만 이기는 경우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8회 연속 이기면서 8회만 이기는 경우. 그렇지, 이렇게 말해 정확한 거지. 감사합니다. 7전 4선승제 게임. 그러니까 7번 배틀 하는데 4번 먼저 이기는 놈이 최종 승리하는 이런 게임들 있죠. 한국과 일본이 7전 4선승제 게임을 하고 있다. 각 승부마다 한국과 일본이 이길 확률은 각각 50%, 2분의 1이다. 비기면 안 돼. 다음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게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고전적인 문제인데 뭐냐면, 게임을 막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현재 2번 이겼어. 일본은 한 번 이겼어. 즉 3판 치는 거예요. 남은 4판을 다 쳐야지 이제 승자가 결정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경기를 더 못하게 되고 종료했어. 그러면 이 게임에 걸린 상금을 한국과 일본한테 몇 대 몇으로 나눠줘야지 합리적인가, 이런 느낌으로 수리 논술이 나와요. 그럼 이제 말 많겠죠. 뭐 어떤 애는 한국이 이미 2판 이겼으니까 얘한테 다 줘야 된다, 혹은 일본이 불쌍하지 않냐? 일본한테 줘야 된다. 감성.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승리한 게 2대 1이니까 2대 1로 나눠줘야 된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서 용어가 뭐냐? 결국 붙었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승률이 나와 있으니까 결국 붙었을 때 얘가 최종 승리할 확률도 구하고, 얘가 최종 승리할 확률을 구해봐서 그 확률의 비율대로 주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라고 쓰면 가장 완벽한 서술이 되겠죠. 현재 불쾌하다. 일본이 2번 이기고 한국이 한 번 이겼다. 질 수 없다. 한국이 최종 승리를 할 확률은 역전승이다. 그래서 이런 멘트가 주어지면 결국 결국 한국이 최종적으로 이겼으니까 마지막 게임의 승리자는 한국이네. 그걸 감안하고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7전 4선승제인데 현재 일본, 한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승리는 끝났어. 남은 4판이 있죠. 그러면 한국이 승리를 3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3번을 하는데 3번 연타로 그냥 다 이겨버려가지고 6판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 번 져가지고 7판째에 끝날 수도 있죠. 그 둘을 경우수를 나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말 7번까지 다 싸워가지고 간신히 역전승, 이 경우.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일단 일본이 2번 이기고 한국이 한 번 이긴 과거는 써놓기만 하고 확률 계산 필요 없음. 이미 일어났으니까. 남은 4판을 해야 되는데 최종 승리는 한국으로 고정. 근데 한국이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런 다음에 한국이 총 4번 이겨야 되니까 한국 2번 이겨야 되고, 중간에 일본이 한 번 이겨야겠죠. 7판 붙어야 되니까. 그러면 맨 끝에 한국 이길 확률은 2분의 1은 미리 빼놓고, 중간에 요 3판을 결정하는 경우수는 한국이 2번 이겨야 돼. 2분의 1의 제곱. 일본도 한 번 이겨야 돼. 2분의 1. 그런 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그 승리하는 그 경우수를 나열하는 방법은 한국 2번, 일본 1번이니까 3팩 나누기 2팩 해가지고 3씩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비 오나? 계산하시면 16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그냥 연달아 다 이겨가지고 일본을 박살냈어. 그러면 그냥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밖에 안 나오니까 8분의 1이 나와서 최종 승리할 확률은 얘 더하기 얘 하니까
16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일본 2번 이기고 한국이 1번 이긴 상태에서 상금이 16억이야. 갖고 싶다. 이렇게 있으면 16억을 몇 대 몇을 줘야 되냐? 한국이 최종 승리할 확률이 16분의 5니까 한국한테 5억 주고 일본한테 11억 주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서술하면은 좋은 모범 답안이 됩니다. 억울하네? 한 판 차인데 2배 넘게 뺏기네. 이런 게 승부의 세계지 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일본이 세 번째, 여섯 번째 승부를 이길 때 최종 승리를 할 확률. 그럼 일단 일본이 세 번째랑 여섯 번째 이기는 건 결정된 사항이고, 그건 이제 무시하고 나머지를 감안해가지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여섯 번째 승부를 이겼다고 했으니까 승부를 여섯 번까지는 끌고 간 거죠. 그럼 게임을 여섯 번까지 하고 끝내거나 아니면 정말 7번을 다 싸고 끝내거나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케이스를 갈랐습니다. 정말 7번을 다 싸우고 일본이 최종 승리하는 경우. 기분이 나쁘네. 그래서 세 번째랑 여섯 번째 일본이 이긴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확률 계산 안 하고, 7번째 최종 승리를 해야 되니까 일본이 마지막엔 이겨야 돼요. 그럼 남은 4판은 일본이 지금 내가 여기 쏘는 거 보니까 3판의 승리를 확보하고 있으니 남은 4판 중에서 한 번만 이기면 되고 나머지는 한국이 3번 이겨야 된다. 그래야지 계속 서로 사승을 못하다가 막판에 일본이 땅 치고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일본이 마지막에 이길 확률은 2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4판을 결정하는 것은 한국이 3번 이기니까 2분의 1 세제곱, 일본은 한 번 이겼으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요 4개를 배열하는 경우 수인 4팩 나누기 3팩, 즉 4C3을 경우의 수로서 적어주면 된다. 그럼 8분의 1이고요. 일본이 6번만 이겼다. 그럼 얘는 이미 결정된 거니까 확률 계산할 거 없고, 남은 4판에서 일본이 승리가 2개가 필요하죠. 4승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 한국, 한국을 깔면 되니 한국 2번 이기고 일본 2번 이기고 일본, 한국, 한국을 배열하는 경우 수는 4팩, 2팩, 2팩, 4C이니까 8분의 3이 나온다. 그러면 위에 있는 8분의 1이랑 더해야 되니까 2분의 1이 나온다. 결국 확률은 반반이네. 오케이. 독립시행 확률 넣으면 이렇게 선승제 게임 유형이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그 몇 번 이기긴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게 이렇게 장난질 치는 경우. 그래서 사실상 독립시행의 확률이 어려운 게 아니라 경우의 수 세는 게 어려운 문제라 결국 탈락만 하니까 확률 통계를 공부하실 때 공부량을 경우의 수다가 싹 다 몰아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계를 가르치긴 하겠지만 확률 통계가 경우의 수랑 확률이랑 통계가 있는데, 또 확률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확률, 독립시행 확률 있고 조건부 확률이 따로 있죠. 그래서 공부량을 경우의 수랑 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거의 50% 이상을 싹 다 몰아줘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얘가 적용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건부에다가 한 30-40% 주는 거고, 통계는 그냥 공식이야. 쉽습니다. 쉽다는 게 통계 개념이 쉽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신유형이 안 나와서. 그래서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확률 개념도 다 끝났습니다.